사실 이것도 노하우는 필요해요. 이게 손가락 그 절제를 할 때, 뼈 절제를 할 때 너무 조금 절제하면 인공관절 들어갈 공간이 없을 거고, 너무 많이 절제하면 헐렁헐렁 하거든요. 근데 손가락 뼈 얼마나 작아요. 무릎이나 그런데 좀 큰 뼈들은 좀 뭐 한 번 깎고 또 약간 안 맞아? 그럼 한 번 더 깎고 또 안 맞아? 한 번 더 깎고 그게 가능하지만, 손가락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할 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뭐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요 정도 좀 일단 절제 그런 어떤 감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두 번이라는 게 좀 힘들어요.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의 인공관절, 특히나 이제 외상 이후에 생긴 그런 관절염들에서 시행한 손가락 인공관절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손가락 인공관절이 사실 아주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긴 한데, 사실 손가락이 관절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20몇 개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릎이나 발목 같은 그런 어깨 뭐 그런 관절에 비해서 좀 뭔가 홀대받는 관절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관절일 수도 있지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손가락 뭐 아파서 손가락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아프면 밤에도 막 쑤셔요. 잠도 못 자. 이게 하나만 아프나?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손가락 양쪽이. 그래서 손가락 관절이 좀 심하게 좀 아파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른 관절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몸에서. 손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되게 뭐 책을 보면 50세 이상에서는 뭐 50% 이상 다소간 뭐 심한 사람 아니면 경한 사람 손가락 관절염은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해요. 그 중에서 뭐 써서 생기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도 있을 거고, 류마티스 같은 그런 질환에 의한 관절염도 있을 거고, 오늘같이 다쳐서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의 이 환자분은 40세 남자 환자분. 요거 이제 이분은 이제 일하시다가 꽝 하고 이제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이제 거의 절단 상태까지 이제 간 거죠. 자, 처음에 이제 뭐 저한테 나중에 오셨으니까 이건 처음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오, 이거 보시면은 이거 어때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손가락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거의 진짜 네 번째 손가락은 뭐 잘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뼈가 완전히 좀 박살이 났죠. 완전히 그냥 네 번째 손가락은 부러서 완전 확 끊어졌거든요. 이거는 아마 거의 절단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일 거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아작이 나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좀 했죠. 맨 처음에는 아마 이건 이제 신경혈관 좀 있고 하느라고 이제 그 뼈는 제대로 고정을 안 하고 일단 임시로 고정하고 신경혈관 좀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으로만 이렇게 좀 고정해 놓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주 제대로 좀 딱 맞지는 않았죠. 여기 보면 이제 갭이 좀 뼈하고 뼈 사이 갭도 좀 있고 조금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기다려 봤는데 이제 손가락은 살았어. 다행히 손가락 피도 통하고 뭐 신경도 약간 좀 일부는 좀 감각이 좀 둔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 손가락은 살렸어요. 일단 뭐 이것만 해도 이제 잘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핀을 다 뺐는데 안 붙었어. 손가락 관절에. 이 보면 까맣게 여기도 안 붙었어. 그래서 손가락은 다행히 살았지만 뼈는 안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뭐 계속 이제 손가락이 좀 아프고 좀 변형이 좀 진행되고 하니까 그쪽 병원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냥 관절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뼈만 좀 붙여놨고 쇠판하고 나사로, 네 번째 손가락은 이거는 관절은 뭐 못 살리겠어요. 그냥 붙이는 수술로. 어차피 뼈는 안 붙었고 제대로 기능은 못하는 손이니 굳힙시다 한마디로. 아예 그냥 중간 뼈하고 이제 그 위쪽 근위뼈하고 아예 그냥 쇠판으로 딱 고정을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건 잘 붙었어, 뼈는.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은 중간에 쇠판이 부러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힘줄은 좀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 고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뭐 힘줄이 약간씩 좀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갈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손가락용 쇠판이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약해서 중간에 끊어졌어. 이 쇠판이 좀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좀 이 상태에서 좀 틀어졌지만 그냥 그래도 좀 붙었어요. 손가락이 붙었어. 뼈는 붙었는데 보니까 이제 유압은 됐고 손가락은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좀 틀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뼈는 완전히 굳었으니까 이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주먹을 쥐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딘가 이렇게 부딪혀. 자꾸 이런 식으로 땅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가 아파. 그다음 쥐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이제 하다가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다행히 신경하고 혈관 살았으니까 이제 관절은 굳어 있지만 이거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나?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손가락 인공관절, 인공관절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요거는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힘줄이 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손가락 인관절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외상성 손가락 인관절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게 펴는 힘줄이 좀 문제예요. 이게 사실 그 질병으로 인한 다치지 않고 망가진 뭐 퇴행성 관절이나 그런 것들은 힘줄은 괜찮아. 힘줄은 다 살아 있고 관절만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조금 더 결과가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외상성 관절에서는 되게 힘줄도 좀 망가져요. 특히나 구부리는 힘줄은 되게 두껍고 이게 좀 두 개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부리는 힘줄은 뭐 크게 안 다쳤으면 얘는 잘 살아 있는데 펴는 힘줄은 되게 얇은 막 같거든요. 그래서 펴는 힘줄은 되게 외상성으로 다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보면 이제 들러붙어 있어요. 다 주변에 제대로 된 힘줄이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손가락이 구부러내지는데 펴는 게 좀 덜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확실하게 좀 해결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힘줄 자체를 뭐 완전히 뭐 새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 한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쇠판을 다 빼냈어요. 일단 쇠판을 빼야 이제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뼈를 어느 정도 인공관절을 집어 넣을 뼈를 이제 뼈의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야 인공관절을 똑바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한번 대보죠. 이 방향으로 요 정도 절제하면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이제 거의 직각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삐뚤어 붙었었던 뼈인데 그거를 각이 좀 지게 직각이 되게 잘라보면 위쪽 그 뼈 라인하고 여기 위쪽 면 자르면도 직각이고요. 아래쪽 뼈 라인하고 이렇게 자르면도 직각이에요. 그래서 똑바르게 인공관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사실 이것도 노하우는 필요해요. 이게 손가락 그 절제를 할 때, 뼈 절제를 할 때 너무 조금 절제하면 인공관절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거고 너무 많이 절제하면 헐렁헐렁 하거든요. 근데 손가락 뼈 얼마나 작아요. 무릎이나 그런데 좀 큰 뼈들은 좀 뭐 한 번 깎고 또 약간 안 맞아? 그럼 한 번 더 깎고 또 안 맞아? 한 번 더 깎고 그게 가능하지만 손가락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할 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뭐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요 정도쯤 일단 절제 그런 어떤 감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두 번이라는 게 좀 힘들어요.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좀 노하우가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가락 인공관절 뼈 속에 좀 끼워 넣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뼈 그 속 안에다가 이제 길을 내는 거예요. 인공관절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다음에 몇 번 인공관절 사이즈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인공관절이 사이즈가 한 5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크기대로 어떤 번호의 인공관절이 들어갈 수 있겠다. 미리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면도 보고 옆면도 이 정도 굵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더 굵은 건 못 들어간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런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위아래 인공관절 길을 내놓고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 인공관절이죠. 사이즈하고 인대의 균형을 좀 볼 수 있는 가짜 인공관절 한번 넣어서 미리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면 딱 적당하겠네. 굳이 뼈를 더 깎을 필요 없고 인대도 요 정도면 밸런스가 잘 맞는구나. 그리고 나서 옆도 보고 이제 요게 이제 진짜 인공관절이죠. 아까 거랑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요게 그 파이로카본이라는 특수한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관절 표면에다 특수한 코팅이 돼 있어서 뼈랑 좀 직접 좀 붙게 좀 돼 있는 그런 인공관절이에요. 정면 사진도 좋고 측면 사진도 이 정도면 아주 이쁘게 좀 잘 맞았구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어때요? 똑바르죠? 네, 똑바라. 모양 어우 좋네. 베리굿. 이 정도면 측면 사진도 보면 이 정도면 굿 해서 인공관절 크기도 좀 적당하고 손가락도 좀 잘 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이제 잘 마쳤어요. 물론 이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나중에 구부렸다 폈다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손가락 인공관절의 그런 어떤 그 목표는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안 아픈 거예요. 물론 이분도 사실 굳어 있었을 때는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 아팠지만 이분은 이제 어떤 게 불편했냐면 어디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걸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아프거든요. 깜짝 손이 이제 움츠러들어 나도 모르게 안 구부러지는데 딱
충격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방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쥘 때 조금 더 이렇게 구부러질 테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사용할 때 조금 편한 거. 가장 큰 목적은 통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목적. 둘째는 쥘 때 좀 편한 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가적인 그런 목표는 손가락 틀어진 게 삐뚤어진 걸 조금 잡을 수 있는 그런 미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 인공 관절을 했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손가락 인공 관절을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많이 아픈가, 그 다음에 변형이 너무 심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통증은 좋아져요. 일단 뼈끼리 닿거나 뼈로 인해서 뼈가 자극받아 생기는 통증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좀 구부리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펴는 거는 좀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손가락 많이 휘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미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한 손가락 인공관절이고, 뼈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뼈 이식을 먼저 해서 뼈를 채워놓은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손가락 인공관절을 넣기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유튜브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 변형이 좀 손가락 소실, 골 소실이 심하신 분들도 2단계 수술을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모양을 좀 바로 잡고 손가락 인공관절을 넣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상성 관절염에서 생긴 그런 손가락 그 관절염에서의 그런 인공관절, 이게 관절염이 심하게 와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예 그냥 유합이 된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부딪힐 때 좀 이제 아프진 않고, 뭐 그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탁 틀어졌던 거 똑바로 됐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만족은 하시죠. 물론 뭐 완벽하게 원래 다치기 전에 손가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할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